안녕하세요. 권혜영입니다. 오랫동안 제가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학교에 여러가지 입시라든가 바쁜 일정으로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이제 조금 여유를 갖고 제가 여러분들 좋아하실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7막 7장을 오래전에 읽으셨던 분이라면 많이 기다리셨을 책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50 홍정욱 에세이 2021년 1월 14일에 출간이 되었는데 출간 당일에 교보문고 1간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차지했던 책입니다. 책이 나오기 전에 조선일보 기사도 접했었고 사전 연재 글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접하면서 기대를 많이 했던 책이었고, 저는 한 권 그리고 27권을 주문해서 소중한 분들께 선물하려고 지금 연구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좀 전에 제자들이 학교에 다녀갔는데 한 권씩 선물을 주었습니다. 기분이 무척 좋더라고요. 많은 좋은 내용들이 책을 읽으면서 많았는데 1번에서 50번까지 그래서 5가지의 이야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부터 내용이 쭉 이어지는데요. 명언제조기라는 말이 정말 잘 어울릴 만큼 참 좋은 삶에서 직접 느낀 그런 와닿는 글을 참 잘 쓰셨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전 연재에서 제가 읽었던 내용 중에서 와닿았던 것은 새로운 시작이란 필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보면 에세이집 50 홍정욱 에세이 서울 평창동 자택에서 본지와 인터뷰를 가지고 있다 해서 이제 조선일보에 났던 기사 중에서 열등감이 있냐고, 난 늘 언더독이었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책에도 썼다시피 자신감이란 모두가 나를 좋아할 거라는 착각이 아니라 누가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개의치 않는 것이다. 늘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한다. 이런 글이 저는 많이 와 닿았습니다. 쉬웠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겠는가. 가슴의 부름에 응답하면 후회가 없다. 내게 성공은 후회 없는 삶이다. 좋은 글들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13일에 책을 주문을 하고 14일날 교보문고에서 조회를 했는데 출간 당일에 종합 베스트셀러 일간 1위라는 것을 보고 정말 참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이 기다리셨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시나 에세이 분야에서는 순위가 올라가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었던 터여서 정말 책이 더 기다려지고 기대가 많이 됐는데요. 1번을 보면 1번에 맨 처음에 쓰여진 글은 세상은 가슴의 소리를 듣는 이들과 못 듣는 이들로 나뉜다. 행복한 삶과 불행한 삶도 그렇게 나뉜다 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평생을 양으로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사자로 살자. 이성의 판단에 순종하면 잘못이 없고 가슴의 부름에 응답하면 후회가 없다. 내게 성공은 후회 없는 삶이었다.
1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잠깐 나오는데요. 가진 돈도 없었고 학자금 대출과 카드빚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을 때 1999년 봄 고액 연봉의 투자금융은행을 떠나는 결정치고는 설득력이 약했지만 아내는 가만히 들어줬다. 이제 새롭게 다른 일을 시작한다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자금 대출과 카드빚이 수십만 달러에 달했던 그런 힘든 시간도 있으셨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나를 바꾸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남을 바꾸는 것이 어떻게 쉽겠는가. 전설적인 지도자, 신화적인 기업인, 불멸의 예술가일 수 있었으나 가슴의 소리를 듣지 못했다가 아닌 늘 깨어있고 도전했고 행동했다는 삶을 영위하시길. 트위터에 올린 글을 사진과 함께 책에 실으셨는데, 병아리가 고민과 걱정으로 알을 깨는가 끊임없이 두드리고 움직여야 한다. 인생을 낭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버텨야 할 때 관두고 관둬야 할 때 버티기 때문이다. 지식과 지혜는 그 판단을 돕기 위해 축적하는 것이다. 나는 가슴의 소리에 의존하기에 결정에 대한 후회가 없는 편이다. 다만 가슴의 소리를 따른다는 건 무작정 꽂히는 대로 움직이라는 뜻이 아니다. 쿵쿵대는 흥분이 조금 잦아들 때 더 정확한 가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실패의 위험을 줄이는 고민이 필요하고 사람들의 조언도 구해야 한다. 가슴의 결정을 두뇌의 분석으로 받쳐줘야 하는 것이다. 관둬야 할 때를 모르고 버틴 기억은 많지 않다. 그러나 성급한 결단을 후회한 적은 차고 넘친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을 잃었고 많은 기회를 놓쳤다. 계속 새로운 일에 꽂힐 때마다 하던 일을 그만둘 수는 없었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인내란 풀 수 있는 매듭을 자르지 않는 지혜. 따라올 틈을 주며 조금만 더 천천히. 네 번째 글에서는 미뤄둔 일은 사라짐 없이 쌓이고 미뤄둔 꿈은 이루어짐 없이 멀어질 뿐. 삶은 필히 정산을 요구한다. 어제의 나를 버리는 몸부림과 내일의 나를 부르는 솟구침. 오라 새로운 시작이여. 한치 흔들림 없는 고요한 의지로 너를 맞이하노라. 다섯 번째, 예습 복습한다고 1등이 되고 근면 성실하다고 부자가 되지는 않는다. 성공의 비밀은 집중력이다. 어릴 적에 부모님은 집에서 나를 찾느라 자주 고생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28페이지에 보면은 책상 밑에 옷장 속에 다락방에 처박혀 책을 보느라 불러도 답이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글이나 PT를 쓰기 시작하면 10시간이 걸려도 다 쓸 때까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네,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어릴 때부터 책을 정말 좋아서 찾기 힘들 정도로 네, 그렇게 책을 많이 봤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집중은 환경과의 싸움이라고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것저것 쉽게 해보고 그만두는 성격이 아니다. 독서도 공부도 일도 운동도
욕구가 생길 때까지 절대 시작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 번 꽂히면 끝이다. 사업도 사랑도 취미도 한 번 마음이 가면 걷잡을 수가 없다. 가히 광적이다. 그런 나 자신이 두려워 어느 것도 함부로 시작하지는 않는다. 관중왈 생각하고 또 생각하면 귀신도 통할 것이니 이는 귀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의 극치다. 안주하면 끝이다. 저는 이 글이 무척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세상의 계획대로 되는 일은 없다. 결과를 계획하지 말고 행동을 계획해야 하는 까닭이다. 오만함은 모두가 내 아래 있다는 착각이며 자신감은 아무도 내 위에 없다는 믿음이다. 실망은 시뻘건 쇳덩어리에 끼얹는 찬물처럼 영혼을 단단하게 만들되 부러뜨리지 않는다. 일곱 번째, 창업자는 성공의 확신으로 실패의 공포를 압도하는 광기를 품어야 한다. 위험하지 않은 꿈은 꿔야 할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이제 36페이지에 보면 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두 번 넘어졌다고 그만두는 모험은 도전이 아니라 도박이다. 겁쟁이들은 시작도 못했고 약자들은 도중에 죽었다. 그래서 우리만 남았다. 나이키의 창업자 필 라이트가 자서전 슈독에 쓴 말이다. 내가 온 가족의 보증으로 돈을 빌려 부도에 직면한 헤럴드를 인수하는 건 위험한 선택이었다. 그러나 쉬웠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을 리 없었다. 나는 이를 유학 결정 이후 내 삶의 두 번째 승부처라고 생각했다. 어차피 삶의 불확실성을 피하는 길은 죽음뿐이었다. 불확실한 내일의 공포를 극복하지 않고는 절대 내 삶의 주인이 될 수 없었다. 칠막칠장에서 수많은 도전과 자신과의 싸움, 노력한 그런 내용을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었는데 참 이 책 또한 제가 책을 읽으면서 밑줄과 별표를 많이 치는데 많은 부분을 밑줄도 긋고 별표를 해놓은 것 같습니다. 나는 승리를 맹신하는 광기로 작두 위에서 춤을 췄다. 그러나 부도위기의 헤럴드가 14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며 1,000억 원이 넘는 가치의 기업으로 성장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거죠. 삶과 한판 제대로 붙을 것인가, 그저 구경만 하다 갈 것인가. 새로운 시작이란 필요한 일 하나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일 하나를 정리하는 것이다. 네, 제가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순 없지만 이렇게 참 와닿는 부분들 꼭 책을 여러분들이 구입하셔서 제가 느꼈던 감동을 여러분들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나는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 때 꼭 무언가를 끊거나 버린대요. 담배를, 골프를, 술자리를 끊거나 책상을, 옷장을, 핸드폰을 비운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대신 필요 없는 일을 정리한다. 나는 비움의 힘을 믿는다. 시간과 사색과 행동의 여백에서 창의력과 추진력이 나온다고 확신한다. 사는 모양이 정신없다면 살아가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단순함이란 삶의 여정에 꼭 필요한 짐만 들고 가는 것이라고 했다. 정리는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버리는 것이다. 아홉 번째는 독서, 운동, 사색.
지성과 육체와 영혼을 가다듬는 최소한의 습관조차 없이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삶만 탐내는 사람들이 참 많다로 시작이 되는데요. 아랫부분에 보면 미국에는 남자를 만날 때 집에 TV가 책장보다 더 큰 사람은 만나지 말라는 말이 있다. 나도 아침 저녁 머리 다듬는 시간만큼도 책을 안 읽는 사람들을 만나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 독서는 학력과 상관이 없다. 교육 잘 받은 사람과 학벌 좋은 사람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페이팔의 창업자 피터 틸의 말처럼 맹자는 허기의 욕구는 채울 줄 알면서 무식의 허물은 벗을 줄 모르면 짐승됨과 사람됨의 차이가 없다고 했다는 내용이 나오네요. 플라톤은 음악과 체육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읽기, 쓰기, 음악, 체육을 철인 교육의 핵심이라고 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47페이지에 나오는 이 글, 제가 정말 좋아하고 와닿았던, 감동받았던 글인데, 깨어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묻어가는 자에게는 후회가 예언처럼 드러날 것이다. 네, 제가 어제 페이북에 올렸는데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은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읽는 순간. 자, 10번째, 나의 말을 반으로 줄이는 절제와 남의 말을 끊지 않는 인내를 갖추면 실수가 없다. 10마디를 한마디로 줄여 말함이 능력이면 한마디를 10마디로 늘려 말함은 폭력이래요. 11번째, 실패로 인한 아픔은 시간과 함께 흐려지지만 포기로 인한 후회는 날이 갈수록 선명해진다. 실패의 공포를 모르고 행하는 무모함과 알면서 행하는 용감함, 도전의 무게가 다르다. 12번째, 현실과 이상의 조화란 유한한 실망을 견뎌내며 무한한 희망을 간직하는 것이다. 13번째, 오랜 세월 세력을 유지해온 이들에게는 겸양의 습관이 있고 오랜 세월 부귀를 유지해온 이들에게는 근검의 버릇이 있다. 권세는 교만에 녹슬고 재물은 낭비로 잃는다. 윗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었던 것으로 윗사람을 섬기지 말라. 중용, 절대 저런 선배가 되지 않으리라 다짐한 날이라는 내용이 62페이지에 나오는데요. 인간 본연의 이기와 편견과 오류를 자인할 줄 아는 사람들, 자성 없는 오만한 지식과 능력은 멀리하려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4번째, 칭찬을 흘려듣기에 흔들림이 없고 비판을 새겨듣기에 어긋남이 없는 사람을 큰 그릇이라 한다. 이는 참으로 하기 힘든 일이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비판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아무도 안 되어야 피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다. 노자가 이런 말을 했대요. 길을 잘 가는 사람은 지나온 자국을 남기지 않고 말을 잘하는 사람은 트집잡을 흠이 없다고 했는데 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걸 보면 나는 길을 잘 걷지도 말을 잘 하지도 못하는 것 같다. 자존심이란 자신의 자금을 인정하는 자아의 큼이다. 15번째, 자신의 혀를 긍정과 축복이 아닌 부정과 저주의 도구로 쓰는 이들이 있다. 순간의 카타르시스를 맛본 후 남는 것은 가벼워진 인격과 황폐해진 영혼뿐이거늘.
긍정의 말 한마디가 비전의 불꽃을 지피고 역사의 활로를 뚫는다. 하루만 모두에게 칭찬을 건네보자. 하루만 누구도 비방하지 말아보자. 인생이 세상이 바뀐다. 16번째. 예술은 창조, 기술은 응용, 경영은 생산이니 본질은 만듦이다. 정치는 논쟁과 정쟁과 투쟁이니 본질은 다툼이다.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컨설턴트의 말대로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을 투쟁으로 여기는 사람들 같았다. 정치를 하시면서 이제 너무 소모적이고 무의미한 싸움이라는 생각을 했고 많이 힘들었던 내용들이 책에도 담겨 있는데요. 이상은 별과 같아 결코 손으로 잡을 수 없다. 다만 항해의 표지로 삼고 도침으로 목적지에 다다르는 것이다. 17번째. 체제의 자신감이 낮아질수록 검열의 강도는 높아진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관의 개입은 거의 예외 없이 악이다. 예술은 인간이 신의 영역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통로다. 좋은 그림을 구분하는 방법은 멋진 이성을 만났을 때와 같다. 시선을 멈추고 마음을 흔들며 뇌리를 맴도는, 물론 오판을 거듭해야 내공도 쌓인다. 19번째. 사람을 읽으려면 한비자를, 사람을 이기려면 손자병법을, 사람을 이끌려면 논어를, 사람을 구하려면 성경을 읽는다 라는 내용이 19번째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면은 고전은 필사적으로 영어를 배워야 했던 내게는 고된 도전이었다 라고 해서 그런 고전을 자진해서 밑줄 치며 읽게 된 건 국회의원 때였다. 국회가 돌아가는 꼴을 보고 있자니 점점 탁해지는 마음과 영혼을 정화시킬 방법이 필요했다. 지식은 넘치나 지혜가 없고, 이념은 넘치나 철학이 없고, 목표는 있으나 방향이 없는 사회. 나는 고전에서 길을 찾고 싶었다. 교보문고 강화문점에 책을 사러 갔다. 그런데 고전 몇 권을 사니 15만원이 훌쩍 넘었다. 공자나 플라톤의 후손이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비싼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누구나 쉽게 살 수 있는 저가의 고전을 만들어야겠다고 결심을 했대요. 그래서 목표는 최고의 번역본을 엄선해 시가의 10분의 1, 즉 3,000원 이하의 가격에 보급하는 것이었는데 나는 즉시 비영리 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이름을 올제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올제는 계림유사에 담긴 말로 내일의 순수한 우리말인데 이렇게 낮은 가격과 기부의 목적을 위해서 저작권은 무료로, 제작비는 기부금으로, 유통비용은 교보문고가 감당하는 도구의 책을 출판하는 계획이 쉬울 일은 없었지만 뜻밖의 많은 이들이 동참해 주어서 큰 후원을 해주었다라는 내용, 참 따뜻한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제는 2011년 12월에 한글론어 플라톤의 국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 최치원의 고운집 등 올제 클래식스 4종을 출간을 했는데 각 5,000부씩 발행해서 4,000부는 2,900원에 판매하고 1,000부는 교도소, 고아원, 군부대 등에 기부하는 구조였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나눔의 삶 참 아름답네요. 네. 돌이 옥을 감추면 산이 아름답고
있고 물이 진주를 품으면 강이 빛나듯 사람이 기본을 갖추면 세상이 바로 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말하는 법을 배우고 늙어서는 침묵하는 법을 배운다. 성년은 말하고 싶을 때 침묵하고 침묵하고 싶을 때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21번째, 미혼모의 아들로 태어나 입양됐고 대학을 중퇴했으며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고 병마에 시달리면서도 그는 세상을 바꿨다. 오늘 나의 변명은 무엇인가? 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문 앞에 한 줄기 길, 산자락 나서자 천갈래 길이 되더라도 고운 천갈래로 펼쳐질 삶의 길을 고민한다. 22번째, 나를 움직이는 건 남다른 상상과 도전으로 빚어낸 인재들의 자유로운 통찰이다. 23번째, 나는 창업자다. 남의 유지를 받들 이유도 남의 지시를 따를 생각도 없다. 스스로 개척하며 실패 속에서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 나의 소명이다. 꿈은 반드시 커야 한다. 꿈이 크든 작든 드는 품은 같기 때문이다. 24번째, 나는 어려울 게 없다는 사업은 손대지 않는다. 쉬었다면 나에게까지 기회가 왔겠는가? 창업자의 소명은 불을 지키고 늘리는 것이 아니다. 끊임없이 기업을 설립하고 인수하며 10번의 실패 속에서 한 번의 성공을 일궈내는 것이다. 25번째, 빠른 성장을 이어가는 길은 중요하지 않은 일과 쓸데없는 말을 버리고 가는 것. 급하지 않은 불은 타게 놔둔다. 해야 할 일보다 그만해야 할 일의 리스트가 더 중요하다. 쓸모없고 소모적인 일은 모조리 잘라내야 한다. 26번째, 사람들의 대화를 듣다 보면 카리스마만큼 오용되는 단어도 드물다. 카리스마란 강렬한 외모나 음성이 아니라 칭찬에 현혹되지 않고 비난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이건만. 장자왈, 주머니가 작으면 큰 물건을 담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물을 기를 수 없다. 27번째, 경영자는 상대의 감정을 고려해 모두에게 잘하려 해서는 안 된다. 경영자는 늘 새로운 자극을 주는 사람이어야 한다. 모두가 경영자와 같은 동기와 열정으로 일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당신을 관리자로 만들어주는 건 직책이지만 당신을 리더인지를 결정하는 건, 당신이 리더인지를 결정하는 건 사람들이다. 삶은 투쟁이다. 낮은 곳을 찾아 나서는 정치도, 높은 곳을 향해 오르는 경영도 치열함의 끝은 없다. 28번째, 5년 후에 나를 결정하는 두 가지는 만나는 사람과 읽는 책. 이를 빼면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같은 자리에 머문다. 네, 이렇게 제가 별표를 2개를 해놓았습니다. 정말 사람을 바꿔주는 것. 사실 이제 저도 지금 책을 쓰고 있지만 책 한 권의 가격이 14,500원인 것은 정말 저렴한 것 같습니다. 사람의 인생을 바꿔 살게 해주는데, 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책은 늦으면 3월쯤에 나올 예정인데요. 1036시간을 제가 책을 쓰는데 노력을 기울였는데 정말 책 쓰기 쉽지 않더라고요. 네. 책 읽으면서 정말 이거를 쓰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친한 작가들이 책을 내는 것을 이제 읽으면서 감동도 받고 하는데, 정말 책은 예전엔 몰랐는데 책 선물은 정말 가장 가치 있고 귀한 선물이라는 생각을 요즘 더 하고 있습니다. 지식과 철학과 경험의 무장을 갖추고 늘 깨어있길.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 네, 너무 좋지 않나요? 비처럼 쏟아진대요. 기회는 준비된 이에게 비처럼 쏟아진다. 내가 29번째, 내가 금연과 해독과 채식은 물론 끊임없이 식습관의 변화를 시도하는 이유는 몸이 바뀔 때마다 삶이 바뀐다는 자연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네, 30번째, 한 글자라도 더 읽으려 했는가?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 했는가? 한 사람이라도 더 만나려 했는가? 31번째, 리더십은 비전으로 시작해 성과로 완성하는 것. 리더십의 핵심은 결정이며 모든 궁극적 책임은 리더의 몫이다. 사색으로 자아를, 만남으로 사람을, 여행으로 세상을 배운다. 배움은 죽어서야 멈춘다. 바람처럼 빠르게 공격하고 호수처럼 고요히 방어한다. 움직일 때 머뭇대면 놓치고 머무를 때 꿈틀대면 잡히는 법. 경영이나 정치도 야생과 다르지 않다. 32번째, 잔혹한 길들이기 없이 사람을 태워주고 사람과 수영하고 사람과 셀카를 찍는 야생동물은 없다. 생명은 오직 자유로울 때 가치가 있다. 33번째, 나중에라고 외칠 때마다 생애의 불꽃은 하나씩 꺼진다. 가장 슬픈 인생은 오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삶이다. 149페이지에 사진과 함께 이런 글이 있어요. 네, 사진 참 잘 나왔는데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분명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닌 안 한 일에 대한 후회일 것이다. 네,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분명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닌 안 한 일에 대한 죄송해요. 띄어쓰기 잘못 읽었어요. 1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를 본다면 어떤 조언을 할까? 분명 한 일에 대한 후회가 아닌 안 한 일에 대한 후회일 것이다. 네, 그럴 것 같네요. 34번째, 풍요로운 삶이란 태어남의 소명이, 살아감의 사랑이, 떠나감의 감사가 있는 삶이다. 착한 사람이란 내가 남에게 베푼 은혜는 있고 남이 내게 베푼 은혜는 있지 않는 사람이다. 인생은 하루하루가 값지고 위대한 여정, 물건 대신 간직할 순간을 모으시길. 정말 여기도 별표를 제가 해놨는데요. 물건 대신 간직할 순간을 모으시래요. 네, 그래야겠어요. 견문의 자극이란 무한한 것, 많이 보고 배울수록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도 늘어만 간다. 36번째, 겸손은 내 역량의 한계에 대한 냉철한 자각, 말투와 자세의 인위적 꾸밈이 아닌 부족함에 대한 안타까움과 부끄러움이 절로 드러나는 것이다. 성공의 숲에서 실패의 불씨를 찾아냄을 겸손이라, 실패의 늪에서 성공의 씨앗을 살아냄을 희망이라 한다. 37번째, 이것저것 따지면 뭘 먹느냐는 생각이 건강과 환경을 파괴한다. 음식혁명의 시작은 내가 먹는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나와 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이다.
나쁜 먹거리는 무지함과 게으름 속에 번식한다. 건강과 환경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는 끊임없이 배우고 물으며 따져야 한다. 38번째. 고민이 길어지면 용기는 줄어든다. 풀리지 않는 매듭은 가위로 잘라내듯 답 없는 고민은 결단으로 끝낸다. 172페이지의 사진. 잘 나왔네요. 전진하지 않는 모든 것은 퇴보라 했다. 어려움은 있되 머무름은 없길. 39번째. 내게 이 잘못마저 없었다면 그대보다 훨씬 뛰어난 이들과 어울렸을 거라고 답하시길. 세상에 나쁜 시가란 없다. 더 좋은 시가가 있을 뿐. 두려움은 타고나게 절로 죽지 않고 자신감은 타고나지 않기에 절로 솟지 않는다. 죽지 않는 것을 누르고 솟지 않는 것을 파내는 노력, 그것이 단련이다. 179페이지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평소에 생각하고 이제 감동적으로 읽었던 그런 중용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중용에 남이 한 번 만에 한다면 나는 100번, 남이 10번 만에 한다면 나는 1000번이라도 해서 할 수 있게 한다고 했다. 나는 강인하지도 지혜롭지도 않았다. 그러나 강함보다 약함을 고민하는 자에게, 지식보다 무식을 염려하는 자에게 성장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그렇게 노력하며 한 해를 보냈다. 나는 자극과 충격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고요한 의지가 되기 위해 노력했다. 내리막길에서 자전거 페달을 밟으며 더 힘들다고 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세월을 맡기라고도 한다. 밤낮 흐르되 마르지 않는 강처럼, 차고 기울되 쇠하지 않는 달처럼, 변함은 있되 다함은 없는 삶이란 믿음으로. 인생의 본질은 혼자이며 함께는 예외인 것. 외로움을 불행으로, 어울림을 행복으로 여기지 말라. 네, 제가 별을 무척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제 카카오 스토리의 이제 내용도 제가 별에 대한 이야기를 해 놓았는데요. 네, 별처럼 빛나는 감사한 오늘, 행복한 권혜영, 주님의 뜻대로 꿈꾸는 삶 해놓고 마구 위치입니다. 이렇게 제가 써놨는데,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4페이지에 어두울수록 별은 더 또렷이 보이고 별이 보이는 건 곧 새벽이 오리라는 약속이다. 그래서 제가 별표를 크게 해놨습니다. 숲을 사랑하는 이유는 생명의 향기를 숲을 사랑하는 이유는 생명의 향기를 머금은 곳이기 때문이다. 자연을 위해 남길 수 있는 최상의 족적은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는 것이다. 세상이 나를 멀리하면 고독이지만 내가 세상을 멀리하면 자유다. 자신감의 원천은 오로지 성취뿐. 작은 목표라도 반드시 달성해 자신의 의지와 역량에 대한 신축을 축적해야 한다. 강한 중독성을 지닌 단념, 먼 목표와 함께 가까운 사명을 세워 성취의 기쁨을 맛보시길. 단념의 천적은 정직한 성취의 습관뿐. 나의 행복은 해야 할 일과 바라볼 목표와 사랑할 사람을 필요로 한다. 199페이지, 200페이지를 읽으면서 코끝이 찡해지더라고요. 지난 봄 친구의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3일장 동안 나는 모든 약속을 취소했다.
경영회의도 가족 모임도 귀빈과의 약속도 다 미루고 사흘 내내 상가를 지켰다. 그리고 50살의 나이에 관을 운구하며 어머니의 마지막 길을 지켜드렸다.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의 형님과 누님들이 어떻게 이런 친구들이 있냐고 고마워하셨지만 나는 되려 그 말씀이 서운했다. 오히려 어머님을 잃은 40년 지기의 눈물을 처음 본 아픔이 잊혀지질 않는다. 사람의 인격은 가장 자주 만나는 대여섯 명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제가 밑줄을 그어놨는데요. 네, 내 사랑과 인생의 조언을 도맡아온 상담자, 분통 터지는 느긋함과 너그러움을 가진 사업가, 자칭 제3의 눈으로 미래를 본다는 중국인, 어릴 적 함께 도마뱀을 잡던 영업맨, 탁월한데 당초에 곡을 안 쓰는 작곡가, 면종류와 바다라면 사족을 못 쓰는 피터팬까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힘든 상황에 처하고 세상 모두가 나를 손가락질해도 내 친구들은 내 곁을 지켜줄 거라는 흔들림 없는 믿음이다. 이제 가을을 맞이한 우리의 인생, 웃고 울고 사랑하고 아파하고 소망하고 갈구하고 그리워하고 외로워하고 불현듯 몰아치는 기쁨과 슬픔이 없다면 가을이 아닐 게다. 인생은 사랑 없이도 지혜롭고 평안하며 풍족할 수 있지만 아름다울 수는 없다. 어제를 후회하고 내일을 걱정하는 이에게 오늘을 살 틈은 없다. 닫힌 문을 보느라 열린 문을 놓치지 마시게. 소통의 적은 불통이 아니라 소통하고 있다는 착각이다. 말하되 듣는 이가 이해 못하면 말하는 자세를 돌아보라는 옛 가르침이 떠올린다. 미래는 내일 내가 무엇을 하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음을 깨닫는다. 미래는 오로지 오늘 내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다. 자연이 벙어리가 아니라 인간이 귀머거리다. 실망과 분노는 늘 미치는 장사. 상대는 기억하지 못하고 잘 살 테니 담아둘수록 적자가 커진다. 어둠으로 어둠을, 분노로 분노를, 미움으로 미움을 이길 수 없다. 빛으로 용서로 사랑으로 이긴다. 마지막이네요. 50번째. 내가 신에게 가장 감사드리는 점은 아직까지 내게 감당 못할 성공과 수긍 못할 실패가 없었다는 것이다. 참 멋진 글을 읽고 나면 부자가 된 기분이 들어요.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어요. 내가 경외하는 신은 만능이 아닌 선별의 신이다. 신이 이제껏 내 기도를 모두 들어주셨다면 나는 파멸했을지도 모른다. 네.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중단 없는 배움, 계산 없는 사랑, 타협 없는 도전으로 항상 깨어있고 죽는 순간까지 사랑하며 절대 포기하지 않는 길뿐이다. 나중에라고 외칠 때마다 생의 불꽃은 하나씩 꺼진다. 가장 슬픈 인생은 오류로 얼룩진 삶이 아니라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는 삶이다. 네, 이 책 한 권이 14,500원인데요. 참 한 사람의 시련과 눈물과 경험에서 나온 철학과 그리고 많은 성공 사례들과 인생 철학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정말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책 한 권 읽는데 밑줄 그으면서 한 3-4시간 생각하면서 이제 저는 책을 읽는데 참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 많이 감동 받으셨죠? 네, 읽는 내내 밑줄을 너무 많이 쳐서 책이 좀 밑줄을 많이 쳐 놓아져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 이제 1월 시작되고 중간쯤 지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돼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뜻대로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제자들도 제가 이렇게 함께한 것 듣고 앞으로 계획하는 거 잘 이루고 늘 건강하고 3월에 예쁜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네요. 네, 여러분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요. 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많이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